네, 반갑습니다. 황금언농법 대표입니다. 우리 그 회장님, 우리 지역이 여기가 이인면 예. 목동리 에, 목동리 예, 우리 공주에서는 딸기 그 이래 배드도 있고 토경도 있고, 토경도 많이 있고. 그럼 우리가 딸기가 비료를 먹고 크는 거죠. 그렇죠. 비료를 먹어서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시가 이제 제가 보니까 0.66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는 공급원 이 시가 적어서 잔량 시가 낮다. 그죠? 이제 최근에 올라온 거는 이제 잎이 안 타 죽죠. 음달 한기를 하니까. 예. 예, 괜찮죠. 이 양달 한기 때 이거 탄 거거든요, 약간요. 음달 한기하고는 안 타죠. 예, 일단 이파리 에,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딸기를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고소. 우리 그 회장님, 우리 이쪽에서는 토경 딸기가 많고 예, 예. 고소는 조금밖에 없어요. 그 고소리는 예. 그러면 이 척전기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역에 전 작물을 재배하는 기준을 설정을 만들어낸 거죠. 겨울엔 2.7. 그럼 요 안에 2.7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하우스 고추는 2.7을 맞춰놨는데 왜 딸기는 2.7을 못 주느냐? 못 준 거는 이파리가 고실에 타 죽은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타 죽은 거는 이파리 뒤에 숨구멍이 상처가 나서 그래요. 그럼 토경도 이 과학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지. 누구 제삿날 뒤에 뭐 비료 주고 그런 거는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거는 여기에다 꽂아서 이 버튼만 누르면 얘가 가르쳐 줘요. 여기 베드가 이제 어떤 환경이냐. 자, 요 자리 꽂은 자리는 수분이 47.1%에 이 시가 0.71 이렇게 하는 숫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비료를 줬는데 먹고 1.5를 줬는데 먹고 남아있는 수치다. 근데 못 먹을 때는 왜 못 먹느냐? 큰 이파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큰 이파리가 문제는 왜 일으키느냐? 기공에 숨구멍이 상처가 났다. 상처는 왜 났느냐? 바람이 잘못되겠다. 바깥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들어가서 일어났다. 건조하고 뜨뜻하다. 그러면 건조하도 섭이 많으면 티뻔이 아니나요? 하우스 겨울 내 안 여는 집은 티뻔 없어요. 봄 되면 열먼저 그때부터 2월달 열먼저 티뻔 오거든. 근데 열 때 왜 잘못 열었냐? 환기가 될 시점에 숨구멍이 안 열렸을 때 환기를 시키는 티뻔이 안 와요. 그 15도는 거죠. 15도에 하면 티뻔 절대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밤 온도 밤 온도가 10몇 도까지 우리가 하우스 안 덥죠. 그때 티뻔 없잖아요. 낮에도 열려 있고. 이제 낮에 덮어서 온도를 유지했을 때 대기 섭이 낮고, 그 다음에 하우스가 열렸다 닫혔다가 티뻔 오겠죠. 뜻이 있다가 섭이 뜨하고 섭이 없다가 이러게. 뜨시기는 뜻인데 섭이 없다. 섭이 있다가 없다 그러겠죠. 하우스 닫혔을 때는 요놈이 숨을 쉬니까 그 수분이 나오겠죠. 그 섭이 올라가. 문 딱 여는 순간에 섭이 없어져 버려. 온도 또 닫아 뜨시죠. 그럼 얘가 숨을 쉬면 어때? 숨구멍이 상처가 나버려. 목이 탄다는 거죠. 숨을 쉬는 숨구멍이 전다 상처가 나빠지니 어떻게 돼요? 먹지도 안 하고 영양 생산도 안 해. 그러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올라오는 거는 작은 놈이 다 먹어야 돼. 그 작은 놈이 새까맣게 고기를 주고, 그 뿌리는 또 어떻게? 안 주니까 굶어 죽어버려. 그 뿌리가 새까맣게 죽으니까 뭐라 그래? 비료를 많이 줘서 죽었다. 에라이 거짓말하고 있어. 비료를 많이 줘가 뿌리가 안 죽어. 이파리가 많이 죽지. 잔량 이시가 3점대에 넘어가면 이불 덮어가 캄캄하게 해놓으면 괜찮아요. 또 깜깜한 이불 덮으면 괜찮아요. 이거 식물이 크는 거는 밤에 크고, 딸기는 언제 큽니까? 밤에 크죠. 어둡게 하면 잘 커요. 그 어둡게 하는 것 때문에 이시를 더 높여줘도 괜찮아요. 2.7에서 3점대까지 흐리고 이럴 때는 이시를 올리라 그러거든요. 이미 흐릴 건데 조금 더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쑥쑥 크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논리를 펴냈거든요.
겨울에 깜깜하게 만들면 더 수확을 늘릴 수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햇빛이 작은데도 그거 더 덮으라 이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를 정당화했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회장님 집에 이파리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느리죠. 이파리 1화방 이파리가 이건 뭐 13cm 정도. 13cm. 그 13cm 딸기 몇 개 따야 됩니까? 한 10개 정도 달았었어요. 이거 우리가 딸기를 10개를 따려면 15cm, 1.5cm 한 개. 우리나라 딸기 책자는 7, 8개. 11cm에서 12cm 만드는 게 우리나라 딸기 책자다. 우리는 13cm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를 딸 수 있냐? 9개 정도 딸 수 있는 딸기 농사를 지었다. 그럼 우리나라 딸기 책자보다 한 개 더 딴 거예요. 그 8개에서 한 개 더 딴 거는 프로가 상당히 큰 겁니다. 10% 이상 되는 거죠. 예. 8개 한 개 더 따면 약 한 20% 정도 정수했다. 그거는 첫 잎의 크기가 커서 그렇다. 그러면 1화방 때 잎과 2화방 때 잎이 같아야 되는데 요 놈이 키는 비슷했으나 얘가 작죠. 굶어서 그래. 적게 줘서 1화방 때는 딸기는 없고 이파리하고 몸통하고 뿌리하고 저기를 먹고 사니까 이거만 해도 이파리 커져. 이제 딸기는 중간에 뚝 잘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잎 두께가 두꺼워질 일이 없죠. 키는 환경이 좋으면 그 양만큼 커. 티분이 오면 작아져. 티분은 영양이 이동을 하나도 안 해요. 뿌리가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인 영양소는 어디로 가? 큰 이파리가 안 먹으니까 쉐이프에다가 쉐이프는 비료를 많이 먹고 고실라지 주고. 근데 0.8도 티분이 오고 기공이 상태가 나고 1.5도 오고 2.5도 오고 다 와요. 근데 그거는 기공의 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기공의 탈수를 안 일으키려면 음달로 열면 돼. 음달로 30도 돼서 열어도 티분이 안 올 수가 있어. 왜? 일중만 양쪽에 많이 열면 온도 좀 내려가죠. 그 이중을 갖다가 쬐끔 열면 되거든. 쬐끔 열면 어떻게 해요? 온도가 이게 찬 공기가 쭉 저까지 들어가거든요. 반대편까지 쭉 양단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건조한 공기고 차가우니까 뜨뜻한 공기가 거기 가서 섭을 매달려 버려. 그러면 섭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안아서 들어가고 이 안에 전체가 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양다른 공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뜨뜻한 공기가 밖에도 다시죠. 양다른 뜨뜻한 거 중간에 섭버려. 그럼 교류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쪽만 건조되고 이쪽에는 섭하고 이게 뭐 찐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섭이 없어진 거죠. 온도는 있어야 돼. 섭이 없어졌다. 완전히 다른 논리죠. 그래서 우리가 봄하고 같게 만들면 딸기값이 싼 해잖아요. 근데 겨울을 봄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음달 환기를 해라. 옆구리도 뭐 대지 마라. 이 대면 이것도 튀어나요. 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치마를 하지 말라고요? 아니지, 내리라 소리지, 다. 이것도 니라고 되지. 이게 찬바람이 울로 들어오는 순간 이 문제가 생겨요. 나는 왜 그랬냐면은요. 예. 찬바람이 여기 그다 보면은 가해가 꼬다리병이 또 계속 오잖아요. 꼬다리병이. 아니요. 그거는 양달 한기를 했을 때 이쪽에 섭하거든요. 양달 한기를 했을 때 음달 한기를 이쪽에 안 했잖아요. 네. 되게 양다랑 한기 하지. 음달 한기는 잘 안 하거든요. 음달 한기를 하면 딸기가 같이 있고 양달 한기를 하면 딸기가 같이 안 익어요. 양달 한기를 하면 음달에 딸기 넣게 있고. 근데 저기요, 저희가 이거 환기를 시킬 때 어떻게든 3중 열고 그 다음에 2중을 다 열고 나중에 겉대기를 여는데 선생님 얘기로는 그걸 안에 놔두고 겉대기를 환기시킨 다음에 나중에 2중을 다시 우리가 요거 안에 이불을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이중 올리고 그럼 온도를 더 가둬도 괜찮아요. 섭하고. 그리고 이제 이중을 다시 닫고 양쪽을 이중 닫고 양쪽 이중 닫고 음달에 이중을 조금 열고 음달에 1중을 많이 열어라. 음달적으로. 이중은 조금만 열고 이제 일중은 많이 열어야 돼요. 환기가 빨리 되게 알아요. 예. 그런데
위에는 식히고 아래는 가두고 그럼 따뜻한 이 안에 하우스는 따뜻한데 그럼 음달에는 바깥에도 차죠. 요 차분 게 들어가야 돼. 쭉. 요게 근데 밑으로 쭉 들어가야 돼. 근데 뜨신 차가운 공기- 게 들어오면은- 뜨신 공기하고 찬 공기 안 섞여요. 근데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꼬달병 생기다고 되게 차가운 공기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꼬달병이 생겨서 빨리 안 열지 열거든요. 한쪽만 다 안 열잖아. 또. 그래서 고래 열면 어떻게 되느냐? 양달 한 기를 식혀서 음달에 딸겨 넣게 그냥 맞죠? 그죠? 근데 음달 한 기를 하면 음달 한 기를 하면 하우스 내 온도가 똑같아요. 이게 도니까 예전하니까. 그래서 습이 높아져야만이 티번이 안 온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 이제 뭐 여기 특경인데 하우스가 일본에서 예를 들어 5동이 있잖아요. 예. 그 포장에 예. 그런데 팁번이 똑같이 관리하는데 팁번이 안 오는 동 안 오고 오는 동은 왜 그거 지금 환기 가지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거기 바람 번져 있는 하우스는 안 오는 동 하나 안 오고 그게 오는 이제 동도 바람살이 오는 동 다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바람살이 위에 논두름 네. 방향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바람 번져 있는 하우스는 매일 티번해. 아니, 바람 번져 있는 하우스는 바깥에 바람 불을 뿜어. 이제 이게 이게 오는 쪽에 뜨신데 열고 안에 닫고 지그자그로 왼쪽에 올리잖아요. 그럼 좋죠, 훈훈하게. 아니 포장 이렇게 똑같이 그래도 그게 오는 동은 하나도 안 오고 오는 동도 예 이게 많이 오야 되는데 어디 중간 이마치 왔다가니 안 오는데 안 오고 맞습니다. 그런 게 여러 정확합니다.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냥 토양하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지. 예, 그게 왜 그래 됐냐면 이렇게 되면 동마다 이렇게 원하치 오야 되는데 안 온 동네 하나도 안 왔어. 그 딸기한테 물어봐야 돼. 똑같이 오는데. 그 이제 딸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계란판 있잖아요. 종이 계란판. 그거 불을 붙이나 뭐 연기가 뭐 왕왕 나요. 뭐 상막 나요. 그걸 들고 다니보면 돼요. 바람 들어오는 방향에서. 고수는 숯불이 최고입니다. 근데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요 청이 나야 돼. 아래 위. 들어오는 바람하고 나오는 바람하고 청이 나야 돼. 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관리하는데 그래 그걸 갖다 검사를 해보라니까.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양달 한길 합니까? 음달 한길 합니까? 환기를 어디 하냐고. 거기는 음달도 했다가니 뭐 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양달에 하는 똑같이 내가 요번에 석동이 있다고 하면 석동이 음달을 열으면 다 똑같이 음달을 열거든요. 예. 근데 그건 지금 똑같이 음달을 해요. 관리하니까. 음달로 해요. 양달로 해요. 음달로 했지 나는. 매일 예. 아니 어떤 때는 양달로 이제 할 때도 있었고. 예, 고래 한 날만 하면 그거 티분 옵니다. 하루만 하면. 그러니까 안 오는 동은 안 왔다는 게 티폰이 하나도. 예, 그게 이제 바람사라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우스는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복사열이 있어요. 또 복사 빛도 있고. 밀양에 가서 하우스와 요 거리가 한 6, 7m 떨어졌어요. 그 옆에 이제 하우스 큰 놈이 하나 있어. 그 요 놈만 똑같이 해도 티폰이 와요. 요 놈만. 요 옆에 두 놈은 티폰이 안 와. 요 놈이 열을 비춰 복사 햇빛을 비추. 그럼 티폰은 안 오게 하려면 환기로 어떻게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음달 한기. 그러니까 그거 다른 방도는 없고. 없습니다. 그만큼 매일 물로 뿌리면 괜찮아요. 티폰 안 올라가면. 물을 뿌려야 한대요. 아니. 그러면 이게 티폰 안 올라면 여기 박사님 오셔도 뭐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 이게 내가 강의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어떤 박사님은 티폰 얘기 나오니까 맹물하고 설탕물을 주라고 하는 그거 제가 개발한 박사님이 거잖아요. 있더라고요. 그 제가 개발한 사람이 그 개발자. 그거요? 그러지요? 네.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티폰은 다 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매일 거예요. 물 뿌리면 네. 거의 잡을 수 있어요. 환기를 그래서 작게 내가 해놔놓고. 영상 다른 거 예. 위에다 물을 뿌려요? 여기 물을 뿌리면 중구물 닫아 뿌거든. 닫아 뿌는데 어떻게 티폰이 와요? 닫고 있으면 티폰이 안 그래서 오겠죠? 하는 겨. 예. 이제 여기 열리는 순간에 섭을 가둬야 되는데 이제 양달 한기를 하면 한 방에 훅 가. 그 통영 사모님 집에서 병원 간다고 애들 시켜놓고 얘야 저 수동으로 열어라 하니까 얘들이 외국 애들이 자동 걸어놨었어요. 하우스 전체 요 단동은 티폰이 조금 오고 이제 밀양식 큰 하우스가 있어요. 그건 옆구리밖에 안 열리잖아요. 공은 티폰 왕창 와버렸어. 그거는 열이 많이 갇히잖아요. 그 열었다가 닫았다 낮에 몇 번 해보니까 하루 만에 티폰이 100% 와버려요. 딴 하루. 근데 하루도 몇 시간 안 걸려. 한 번이나 두 번만에 티폰은 바로 만들어. 왜? 잎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면 숨을 더 많이 쉰다. 추우면 숨 안 쉰다.
그 추운 날 한 개씩 있으면 양달 한 개씩이도 티번이 안 온다.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 계속하는 이야기죠. 또 그래서 한 이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3년 전에는 막 습번이 막 다 물러 터져가 여기가 막 붙임 물러버려 다. 그래가지고서 습번이 와서 딸기를 하나도 못 땄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3년 전에. 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배지 온도가 얕으니까 습번이 또 엄청 심하게 오더라고요. 이 습이 얕으니까 배드 이 저기가 물이. 그것도 그 해에 겨울에 습하고 관계 있고 겨울에 티번이 이제 네덜란드에 없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배우면 우리는 농사 망쳐버려. 뭐 여름에 흐를 때 농사 지고 뭐 하겠습니까? 봄에 우리는 비쌀 때 겨울 농사 짓는 지역입니다. 겨울 농사. 그 겨울 농사를 배워야 돼. 여름 농사 배우면 소용없어요. 여름 농사 이시가 낮아야 돼요. 겨울 농사는 이시를 올려야 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식물 잎의 표면 온도에서 비료를 먹고 소화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시를 2.7, 여름에는 1.8, 봄, 가을에서 2.1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사계절의 비료의 기준 표를 개발해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식물 전종에 쓸 수 있는 표거든요. 그럼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뒤 안 맞는 말만 계속하고 거기다가 딸기는 하나 뿌려서 해가지고 티번이라는 의미인데 티번은 결과물이고 그 전에 잎 뒤에 숨구멍이 상처가 났다. 상처가 난 거 지금 알 수 있나요? 티번은요 와가지고 요놈 보이세요? 이빨이 고실해졌죠? 근데 얘하고 물어보면 답 하나요 이게? 아무 말 안 하죠? 숨구멍에 상처가 난 놈이나 티번은 온 놈에 두는 말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얘는 왜 왔으면 얘는 왜 숨구멍에 상처가 났냐 이거죠. 숨구멍이 상처가 나서 얘가 왔고 숨구멍이 상처가 나니까 얘가 비료를 안 먹어요. 숨구멍에 상처가 났는 먹지도 안 하고 영양생도 안 내는 거. 못 먹으니까 비료물이 요리 다갔겠죠. 그럼 얘가 고실러 주고 얘가 이 많은 놈들이 먹어야 되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얘가 고실러 주고 그러면 얘가 영양을 생산하는 건 누가 주고 뿌리가 주고 그럼 딸기가 꼼꼼한 흙내가 나요. 그건 세근이 죽은 거거든요. 그 세근이 죽었다고 이시를 올렸다 그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티번하고 이시하고는 별개예요. 얘가 잎의 기공에 숨구멍이 맥혀서 일어난 일인데 숨구멍이 맥혀버린 거예요. 상처 나서. 하우스 오른쪽 열어도 일어나고 왼쪽 열어도 일어나요. 안에 실내 섭의 편차가 없어야 되는 거죠. 섭의 편차. 우리 봄 되면 하우스 매일 열어놓으면 티번 오나요? 안 오죠? 요게 이제 어떤 분들은 요 하우스를 크게 잘 지어가지고 작업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겨울에는 딱 닫아놨다가 어떻게 티번 안 와. 2월달 돼 더우면 한낮에 작업장에 건조한 공기를 딱 집어요. 훈훈하게 좋잖아요. 바로 티번. 하루 만에 티번이에요. 뭐 이틀도 가지 않아요. 그 양에 따라서 얘가 더 상처가 많으냐 작으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우스에 우리 하우스가 여기 티번 조금 있고 저거 없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쪽만 바람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바람이 이리 왔든지 저리 왔든지 바람하고 하우스하고 환경하고 만든 거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밖에 못해. 그런데 음달에는 하우스 바깥이 추워요. 하우스 안에도 춥고 그죠? 그럼 그쪽에다가 1중을 많이 열고 2중을 작게 열면 그 찬바람이 쭉 빨리가 양달까지 갑니다. 그럼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오나? 섭을 땡기가 물고 들어와요. 그럼 하우스에 이제 밑에 있으니까 요 베드까지는 섭이 차 있어요. 그 티번 같은 거 그러면 뭐 토경 같은 것들은 토양 성분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네, 박사님 얘기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이파리가 숨구멍에 상처가 났더니 왜? 그러니까 토양 성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말을 해도 왜 못 알아들어요? 네. 의심을 하면서 못 알아듣는 건지. 이게 뱉은 거야. 예. 토경에. 아, 요거는 비료가 작아서 굶어 죽은 겁니다. 가에 고슬려 죽는 거. 비료가 비료가 작아서. 죽어서 그렇대요. 비료가 작아서 새카맣게 고슬려 죽는 거. 하얗게 이렇게 말로 비틀어 죽는 것도 이게 전부. 예, 전 죽어서 그렇죠. 사과가 말로 죽는다는 피를 거예요. 중에서도 뭔 성분이에요? 질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예, 누리 팅팅하게 말라들면 다 질소 부족이에요. 다 질수 부족해. 탈장 나 타잖아요. 이제 그 토경에 둬야 이거 없다. 아, 비료 적게 쪄서 그렇지. 너무 적게 쪄서 그래. 사과가 이파리에 조그마한 이망이 나거든요. 그 다비성 작물이에요.
그 딸기도 그러면 비료를 얼마나 먹을 거냐. 그건 제가 개발해가 다 발표해놨거든요. 본인들이 아직까지 안 배운 거지. 오늘 이야기한 거 내일 되면 과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이야기한 거 내일 되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0평에 요소를 5kg보로 연다고 해서 그가 이식값이 올라가느냐? 하나도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5kg 속에 질소는 암모니아트로 바뀌어야 되고 질 상태로 바뀔 때까지 또 측정도 안 돼요. 그럼 또 30% 가스가 나가요. 그럼 5kg에 46% 해보니 얼마 안 되거든, 그것도요. 거기인데 우리가, 뭐 농자재에서 샀으면, 뭐 20짜리 3개 샀으면 가리 가다 돼버려요. 암모니아 퇴질소는 3개를 주면 1개가 없어져요. 가스가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양에 관주를 할 때는, 요소, 가리, 고토 3가지를 주든지 아니면 311이라고 있어요. 30%, 10%, 10%. 질소가 30. 30이 가스가 날아가면 20이 돼요. 그 20에 10 되겠죠. 그런 비를 줘야 되는데 똑같은 20, 20짜리 줘버리면 20이 가스가 빠지면 14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14 대신 20 주스니까 봄 되면 딸기가 물로 터져버려요. 13짜리 주면 그건 질도 하나 없다는 거네. 13짜리 있잖아요, 우리 농협에. 그 13짜리 주는 것 같으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역을 돌면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앞으로 안 만들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농민들 망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런 것들은. 13 타서 그거 아가로 되는 거. 예. 그런 것들은 복숭아 밭에 보면 밑비로 주나 뭐 복숭아 올다 이파리 떨어져 버려. 뒤에 노란이 도로탱탱 말라버리고. 더운 시절에 가리나 인산이 많아지면 더위를 많이 타요. 우리가 딸기가 봄에 물려주면 뭐 해야 되나? 이파리 요소 치면 단단해지잖아요. 가르쳐줘야죠. 이거 물르는 거 딸기 아니, 요소 요소를 취한다는데 함부로 못 주지요. 가리하고 뿌리 나가고 물 타서 줘야 이게 단단해진다는데 딸기가 물른 게 우리는 칼슘하고 가리하고 주잖아요. 딸기 물르면은 더 물려져요. 그거 더 물러져. 한숨 들어야 나머지 줘야지 상관이. 요소가 엄청 차갑잖아요. 요소 줘야 단단해지고. 제일 좋은 게 질소의 중심이 돼야 되네. 최고 싼 걸로 가. 예.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통일된 나랑 농사 지을 때 벼농사 그때 요소 쓰니까 자빠져진다 이것 때문에 요소를 계속 나쁘게 여기거든요. 제일 좋은 게 요소, 제일 싼 게 요소. 지금은 설탕보다 요소가 비싸요. 전에는 설탕보다 쌌거든요. 사탕수수에서 짜가 국물 짠 것보다 더 요소가 더 비싸지 지금은. 13짜리. 근데 전에는 설탕보다 요소가 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소가 비싸요. 그 사실은 설탕보다 요소가 싸야 돼요. 왜 그러냐? 요소를 먹고 사탕수수 설탕이 나와야 되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하엽이 놓아야 되는 거는 누르 팅팅하게 되고 끝이 말라지고 꺼멓게 된다고 농약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비료의 부족에 의해서 이게 세포가 굶어 죽고 있는 모습이에요. 굶어 죽는 거. 예. 굶어 죽는 굶어 죽는 건데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걸 갖다가 가만 두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칼슘제를 치고 있으니까 더 가리 과다가 돼서 더 생식이 나빠지겠죠. 그 이파리 뜯지 마세요. 그걸 예, 이런 거 뜯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뜯으면 뿌리가 이만큼 죽어요. 새카맣게 말라가 고실라질 때 절대 띄면 안 돼요. 이파리를 따지 말래요. 그래요? 따지 마. 이파리가 이렇게 잘못되면 요 비료를 더 늘려야 되는 거지. 왜 이걸 뜯어? 아니 이게 저는 제가 그 속잎을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햇빛을 못 본 게 아니고 팁번에 의해서 못 올라온 거죠. 키가 못 큰 거는 적산 온도가 낮거나 잘못돼서 안 큰 거지. 원래 작물들은 자기 키만큼 딱 크게 돼 있어요. 요 놈이 어떻게? 주인님 감사합니다. 손을 딱 붙여서 쭉 올라와요. 그 햇빛 위치에서 딱 피거든요. 이렇게 돼 정상인데 못 핀 것들은 원인이 전자에 있어요. 뒤에 뜯어가 햇빛 본다고 키가 크나요? 아무리 뜯어봐도 키 안 큰다 절대. 예. 어떻게 복도 보면 키 커요. 햇빛 보려고 뭐가 쭉 붙어요. 근데 그거는 성장을 한 거고 낮에는 대사적인 한 거고 그 성장은 어두울 때 하는 거고 그 성장을 많이 시키려면 비료를 많이 먹고 폭도 보면 제일 많이 해요. 그럼 생산이 제일 많은 거죠. 거꾸로 역으로 이용하면 겨울에 딸기 제일 많이 따야 되거든요. 봄보다. 왜? 밤이 길기 때문에. 밤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이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3년 전에 그 첫 강의를 할 때 그 강의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하우스 그 고추 같은 게 이시가 3.5까지 올라가면 낮에 아침에 햇볕 베이주고 좀 맑게 그 안에 말리고 막 덮어놔라. 그럼 쑥쑥 커갖고 고추 많이 딴다. 그 이시 내려갈 때 그래 하면 돼요. 낮에 겨울에 햇빛 없는데도 덮어놔요. 그럼 쑥쑥 커갖고 고추 많이 따요.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큰다. 웃자란다. 우리가 그 하우스나 노지 고추 심어가 키가 크면 뭐래요? 비료 많아서 그렇다 그죠? 거짓말하고 있네. 우째 비료가 많은 게 키가 커요. 비료 많으면 키가 작아지고 달라붙어 죽죠. 비료가 작으면 키가 큽니다. 왜? 그 원인은 작물의 DNA 속에 있어. 본능. 얘가 비료가 적당히 작으면 무조건 크고 봐야 돼요. 은능보다. 그래 햇빛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얘는 원래 비료라는 걸 DNA 때 원래 몰라요. 그 비료가 작으면 영원히 컸다 말았다 컸다 말았다 그 정도예요. 고추가 열었다 안 열었다. 비료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키가 쭉쭉 커요. 쭉쭉 커갖고 고추가 그 말라가 비틀어지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면 뭐라 칼슘 결핍 끊어져. 또 그것도 거짓말 하잖아요. 칼슘 결핍 아니에요. 비료 부족으로서 웃자름에서 시드름이에요. 그 우리나라 책들이 가짜를 너무나 많이 써놨다. 고추가 이렇게 시커멓게 말란 그 칼슘 결핍으로 그러죠. 아니에요. 그 칼슘 결핍 아니에요. 그 딸기 티프는 칼슘 결핍이냐? 아니에요. 남원의 딸기 여름에 책자에 이제 칼슘 결핍이 아니라는 그 말을 빼버렸어요. 김천의 포도에 이제 여름에 요소 주라고 만들어놓으니까 가리 가다라고 내가 엄청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책에 그걸 쓰고 있어요. 기술자한테 책에. 역시 제주도에 가면 그 대이똥하고 닭똥을 줘갖고 가리 가다를 시켜가지고 밀감이 쪼개지고 비틀어지고 막 난리 벚꽃장이에요. 1200평 하우스에 요소 1년에 한 50% 주면 밀감이 엄청 좋아요. 당도가 한 17불씩 올라가요. 왜? 이 가리가 많았다. 그러면 요소로 다치 무게를 늘려주면 잘 돼요. 질소로. 근데 이 비중 차이거든요. 지금 우리 양액 딸기들이 요거 한번 따보세요. 그 밑에 그 딸기. 예. 그거 말고. 예. 자, 이 딸기 보세요. 어떻게 돼요? 빨간 거하고 새파란 거 선이 딱 꺼지죠? 가리 가다. 보여요? 예. 가리 가다. 가리다가 그렇죠. 가리 가다. 이 양액 재배에는 딸기가 가리 가다라는 거죠. 가리가 많아요. 여기에다 칼슘, 가리 많은 칼슘 뿌리는 순간에 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예. 여기는 어떻게 하냐. 양액 그 A통, B통, C통, D통이 있다면 C통이나 D통 사이에 요소를 1톤에 2포를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쓰고 있는데 뭐 또 그래. 아니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쓰고 있는데 오늘 왔다 가시면 네. 뿌링이 안 나가요? 안 나가죠. 말 같으니 뿌리는 비료목 안 준다고 이야기 그렇지면도 못 알아들이 아직까지. 이게 박사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예? 가짜를 너무 많이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하고 어디에서 많이 받잖아. 그러면은 그 초빙비는 강사마다 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면 2라는 나와야 되는데 예. 예? 똑같이.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 이게 저기 설명하는 게 그치? 뭐, 세상에- 조그마들 들이야. 조금씩은 틀려. 세상에 그럼 정석이 없지 정석이. 세상에 진짜가 많던가요? 아니 여기가 박사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어디 가도 하면은 제가 그 박사님들 오시는 그 설명하면은 박사님마다 다른 이게 틀리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는 제가- 모르겠다는 게. 제가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박사님이 틀리다는 게 아니요. 전 저도 이 농사꾼이에요. 고설 농사를 지금 6년째 졌는데요. 내 여기 유튜브 많이 여기는 봤는데 여기서 교육받거나 누가 하면은 1.0 이상을 비료를 못 주게 해요. 이씨를 1.0 이상을 못 줘. 네. 나도 난 한때까지 1.0 이상을 안 주고 농사 졌어. 막 0.78 이렇게 줬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올해 이제 저기 하고서 지금은 하도 겁나가지고 더는 못 주고 1.5 주고 접촉은 1.7을 줬는데 접촉 1.7 준 게 훨씬 더 좋아. 근데 우리 동선은 지금 3.0 줘. 우리 동선의 딸기는 지금 안 주고 더 좋아요. 근데 막 많이 줄수록 좋아. 그래서 나도 더 주려고 3.5를 하는 줘도 괜찮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이제 적게 먹이려고 이 돈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 하우스 폭 닫아가지고 숨을 팍팍 쉬게 만들어가 그때 빡 주고 안 주려고 생각을 바꿔
그럼 지금 덮는다는 건 이 90%를 덮개. 아니요, 잎을 폭 덮으면 얘가 숨을 많이 쓰죠. 아, 온도를 올리면. 습을 많이 주라는 얘기. 아니지. 무조건 요걸 폭 덮으면, 낮에 더울 때, 낮에. 더울 때 숨을 팍팍팍 많이 쉬거든요. 그죠? 낮에 더우면. 더우면 숨을 많이 쉴 건데, 20도에 줄 거냐, 25도에 줄 거냐, 그래요? 얘가 숨을 빡빡 많이 쉬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한 방에 먹여도 되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주란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앞다리 양다리 였다 탔다 이게 팁번이 오고 개파이잖아요. 그 왜 그러죠? 이놈이 그 숨구멍이 열릴 때 같이 습도가 있어야 되는데 습도는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해도 도망가 버려요. 대류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야 돼요. 하우스에 섭이 기공이 있거든요. 기공에서 내니까. 그러면 음달에서 아래쪽에 열면 요거는 바로 들어와요. 찬바람이. 음달에는 바깥에도 찼고 안에도 찼고 문을 여는 순간에 양달로 총알같이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얘놈이 들어가면서 뭐예요? 섭을 땡겨요. 건조한 공기에 공기 분자 속에 하나의 수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수분을 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섭을 땡기고 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딸기는 우리 더 있어. 더 높이 있죠. 그럼 섭이 차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요 여기 일액이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굶어서 그래요. 말린다고 막요 환풍기 틀고 막 문 열고 해서 이걸 막 말리는데. 그거 굶어서 그렇잖아요. 이슬 맺히. 이슬 맺는 거는 굶어서 그렇다. 비료가 죽어서 물 맺힌대요. 2.5 넣어갖고 2.5이면 1.2가 되거든요. 그 1.2가 되면 이슬 안 뱉어. 맺을 필요 없지. 많이 있는데. 크게 말로 나중에 그 우리 덜에 가면 논두름에 그 풀이 노랗게 여름에 가물잖아요. 짠데기하고 잔디가 말라 죽는데 지금 이슬 매디가 있죠. 아니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몸에다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슬 맺잖아요. 왜 맺겠습니까? 낮에 그 가뭄 때 열심히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비료기가 없는 거예요. 비료기 없는 건 버려야 돼요. 비료기 없는 걸 갖다 죽어주면 뿌리가 죽어버리거든요. 뿌리가. 비료기 없는 걸 갖다가 묵었다고 해서 이걸 갖다 영양가를 해서 뿌리를 좀 뿌리게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강의에 출란이 동양란이 몇 천만 원짜리 비싼 게 여름에 죽는다. 왜 죽느냐? 맨날 물려줘서 죽어본다. 겨울에는 열에 한 번씩 주면 한 달에 3번. 봄에는 다시 한 번에 한 번 주면 6번. 그거 안 죽어. 여름에는 이틀만에 한 번 죽어. 죽었다고 이걸 뽑아가지고 난실 밑에 그 마루 밑에 떴냐면 살아나요. 물을 많이 주는 순간에 내려가서 뿌리가 굶어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슬 맺는 딸기 농사 지으면 딸기 잎이 자꾸 작아져요. 근데 일화방 때는 클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열기 전에는. 이슬 맺는 거는 웃자랍니다. 이슬 안 맺는 거 맺었다 이파리 크게 키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실을 2.0을 주다가 2.5를 주다가 하면 이파리 빨리 커져. 그럼 3.5까지 올려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슬 맺도록 하면 쭉쭉 크거든요. 쭉 켜왔다가 다시 이슬 못 맺고로 한 3.5까지 올렸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낮췄다. 그러면 이놈이 빨리 크겠죠, 이파리가. 올렸다 좋다. 예.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 죽고 사는 게 아니니까. 현재 저기 이슬이 많이 맺혔거든요. 그럼 그게 거름이 죽어서 그런가 그래? 비료가 작아서 그렇죠. 그게 비료가 작아서. 굶고 있는 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데 절일 정도가 돼. 근데 여기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만약에 석동하면 한번 한동을 해보면 알아. 한동만 해봐. 아니, 한동만 그 해보면은 그러잖아요. 여름이면 표시는 안 돼요. 화학비료가 우리가 열흘이면. 교육을 받고 할 때는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은 보약이다. 염류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강사님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또 나오는 맞아. 것도. 아니 염류가 많이. 근데요 염류는 맞아요. 소금. 그 잘 들으세요. 그게 요소로 생각하죠. 요소를 뜨는 게 염류가 아니 많은 근데 우리가 육부 질 때하고 지금이 비료를 훨씬 많이 주잖아요. 옛날 네. 육부 질 때 더 안 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농사 못 줬어요. 지금 비료 저- 많이 주는 지금이 여- 더잘 그 말을 잘 들으세요. 많이 준다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화학비료를 많이 쓰면 그 지금 집에 가서 싸우고. 받으니까 강사님들한테 싸울 때는 집에 가서 싸우고, 예. 나도 토양에다 토양 나도 토양 그래서 따먹는 데서 예, 염류는 말 그대로 맞거든요. 소금.
소금이에요. 가리 가다가 염류를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파리 얼룩얼룩하기도 하고, 요거 조금 보세요. 약간 누리끼리 얼룩얼룩하죠? 요거 질소 부족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리 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질소도 주면 여기 진해져요. 그럼 요 잎이 살아날 수 있대, 더 주면. 여기다가 어제 계룡에 가니까, 어제 뭐 연구소에서 이거 시험한다고, 여기다가, 딸기 맛낸다고 뭘 뿌리가 표시해놨어요. 전부 다 누리 팅팅해요. 뭐 뿌리겠어요? 가리 쪽 다 뿌렸겠죠. 뭐 우리 나오는 게 더 딱 뻔하잖아요. 가리에다가 뭐 칼슘에다가 이파리 누리 팅팅해요. 그 부분만 시험한다는 그 구간만. 겨울에 그 시험에 소용없어요. 왜? 안 물러지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그 시험을 여름에 해보면 대박 개박살 나겠죠. 더운데 가리 가다 되면 더 더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가리는 더운 비료, 따뜻한 비료, 요소는 시원한 비료, 이 두 개 나눠야 돼요. 이걸 안 나눠놓고 이 척전기로 딱 찍어가지고 이 시가 나왔다 해서 비료냐? 맞아. 근데 질소냐 인산이냐 가리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 질소가 없으면 이 시가 높아도 가리겠죠.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척전기로 쓰는 거는 좋은데 수분 함량도 나타나고 이시도 나타나고 더 과학적인 방법이 좋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게 다 주먹국을 하죠. 뭐 여기서 기계로 제가 데이터 맞춰가지고 서번 몇 도 뭐 적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제일 편리한 걸 배우고 쓰면 되겠죠. 첫째도 둘째도 엄다란 길 하자. 네. 바깥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환기량을 줄이자. 그래 안에 실내 습이 높아져요. 실내 습이. 그리고 실내 습은 높은데 온도가 안 내려가면 일중 열어도 안 내려가면 함부로 열지 말고 왼쪽에 반대컬을 일중을 열어주면 돼요. 그럼 온도 떨어지잖아요. 안에 온도를. 습이면 그럼 고온 다습하면은 정충해가 또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건 저녁 낮에는 병치가 잘 안 생겨요. 정충해가 습하고. 저녁에 생기죠. 저녁에. 저녁에 생기는 저녁에 생기면 고온 다습하면은 저녁에 생기는 거는 우리가 저녁에는 일찍 그 환기를 좀 기공이 다 끼고 이 어둠살이 살 내리면 약간 어두우면 기공 다 닫아버려요. 조금만 있으면 이게 이슬 맺죠. 낮에도. 우리 거는요. 예. 이슬 맺는 걸 그렇게 못 봤는데 요새 맺네. 요새 그죠. 요새 우리 이슬 하나도 안 맺혔었어요. 이제 없었어요. 풀리니까 그렇죠. 요 앞번에 티번에가 뭐 기공 상처나서 먹지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니까 그때 일회가 안 맺어요. 티번에서. 지금은 이제 풀렸거든요. 맞아요. 지금 조금씩 맺혀요. 한이는 안 맺혀도 예, 풀렸거든요. 네, 어느 정도 맺히더라고요. 예, 풀려서 그러는데 보더라 잎이 부드러운 거. 네, 거기만 맺혀요. 그 늙은 거 이거는 안 맺혀요. 늙은 이거는 아직까지 기공이 상처나서 못한다 소리. 이슬도 못 만들. 영양도 부족하고 큰 이파리. 이 이파리가 일을 제일 잘해야 되는 이파리 이게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식에 해놓고는 가을에는 큰 이파리 더 이슬 많이 맺죠. 큰 이파리가. 그렇죠. 큰 이파리 맞죠. 그거는 상처가 안 난 거고 기공이. 근데 지금은 이 큰 이파리도 일을 많이 해야 되면 다 기공이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장애를. 그러면서 저 상처 났던 이거 떼어주다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하고 있지. 그래도 아니, 좀 일을 못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액을 맺을 만큼 이게 대사적인 거래는 완벽하게 안 돼도 일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이게 말라 죽고 있잖아요. 말라 죽는다 소리는 영양이 내려가고 있다 소리. 내려간다. 이 고실라 죽을 때까지 뛰지 마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파리가 이제 키는 온도하고 적산 온도에서 키가 만들어지고 뒷번에 오면 절대 키를 안 큰다. 키를 안 키는 거. 그거는 왜 먹지도 안 하고 색소도 안 하니까. 예, 딸기잎은 채잎이나 전엽이나 키가 같아야 된다. 키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렇게 딸기가 우리 주인님 감사합니다 입 딱 붙여서 쭉 올라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딱 피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현재 잎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잎 작업은 그럼 누렁 단풍 들었을 때 그때만 작업을 해줘야 말 되는 소리를 누른 것도 떼면 안 되지. 그것도 돈인데 그럼 뭐를 떼줘야 돼요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래도 딴 꽃대 같은 거 꺾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꽃대 그치면 꽃대만 떼고 그럼 물어내도 뛰지 말고요. 그 누러도 그게 응애나 병은 붙어 있어도 그게 그 티번 잿빛은 이 고실라진 잎에 새 잎에 여기 있잖아요. 요거는 잿빛이 펴요. 요거 잿빛이 피면 이 잿빛 곰팡이는
아무데나 대면 다른 것도 못 비. 잿빛 촉수는 대는 데마다 살아있는 것 아무거나 먹어요. 이거는 여기서 잿빛이 펴요. 앞으로 여기에 잿빛 필 자리에요. 이게 잿빛 곰팡이가. 근데 늙은 잎 이거는 고실라 죽는 이파리는 아무리 옆에 떨어지가 있어 이건 잿빛이 안 붙어요. 왜? 영양가 없거든. 요거는 잿빛이 뭘 영양가 많이 있거든. 잎 작업을 일치 하지 말고 그냥 꽃 작업만 해줘야 되겠네. 그렇지. 이를 sul게 하고 티분 안 일으키고 비록 양주 갖고 딸기가 바빠서 못 따야 되거든요. 딸기가 이게 많이 나오면 바빠서 못 이렇게 따요. 죽는 이파리는 잿빛을 안 일으키죠. 예. 습보는 것만 일으키지. 예. 이런 거 물방울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얀하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잎이 잿빛이 너무 안 많이 오는데. 잎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잿빛 온 잎들은 다 뜯어내야 돼요. 뜯어갖고 땅바닥에 놔도 안 돼요. 이거는 땅바닥에 놔도 땅에서도 잘못 곰팡이 펴. 100%가. 우리는 고소해봐서 잘 알죠. 예. 그래서 이게 잿빛 껍데기를 이게 죽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습분 현상이라는 게 과다에서 죽었다는 게 이놈이 말로서 이제 곰팡이가 펴 여기서. 여기서 보면 딸기가 덩치가 큰 놈이 티분이 더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 많이 잘 빨아먹거든. 쫙쫙 땡기 먹거든. 그러면 예, 이파리가 많이 빨아먹으면 어디 가겠어요? 큰 이파리 먹으면 새끼 이파리 작은 이파리 다 먹잖아요. 작은 이파리 비를 먹고 고실래 죽어. 그래서 큰 이파리 먹을 걸 작은 놈이 다 먹어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큰 잎은 왜 먹었느냐? 숨구멍이 맥혀서 못 먹으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기공의 탈수는 오늘이면 티프는 그 다음이죠. 뒤에 있죠. 근데 뒤에 있는데 이게 티프는 심하게 일어나고 나면 이게 뿌리가 자꾸 더 죽어요. 밑에서는. 왜 그러냐면 티프는 얘는 비료를 많이 먹고 죽고 쉐이파리는 비료를 못 먹고 비료를 안 먹고 영양을 생산해 안 내려줬으니까 뿌리는 싹 다 굶어 죽어버려요. 누리칭칭하게. 그러면 조사를 해보면 뭐라 겠습니까? 이야 비료 많이 줘서 딸기 뿌리 죽었다 그러죠. 그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모르니까. 몰라도 비료 많이 줘서 죽는 것 같지. 우리는 모르니까. 저도 모를 때는 좀 거짓말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이제는 한 5년 반 만에 이제 티분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외되는 작물들이 딸기가 수정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비료물을 뱉어가지고 꽃몽우리에 거기서 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왜 비료물이 빼이 들어갔느냐? 그럼 환기가 불량이었다. 환기를 시켰을 때 들어간 공기가 건조한 공기가 들어갔다. 그건 결국은 양달 환기를 열거나 만문을 열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낮은 자리에서 찬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딸기에 양달이 좋을 것이라고 양달 환기를 시키는데 양달 환기는 건물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음달 환기를 시키면 되는데 거의 대다수 이제 대형 온실 있잖아요. 그 딸기 안 된다 그러죠. 뒷부 나버리고 그것도 위에만 이러잖아요. 위에만 이러면 섭이 빠져버리겠죠. 이렇다 빼면. 그러면 그리고 그 대형 온실 요즘 스마트팜이나 뭐 좋은 것들이 딸기 키가 큰 거 못 봤죠. 저 짝 달라붙어 있죠. 거의 대해서 이를 못 키우잖아요.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합리적인 방법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 소리는 대사적인 빠르다 소리거든요.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딸기가 적당히 키가 크는 거 한 20cm는 커야 되거든요. 이게 땅에서 20cm. 20cm 큰 게 제일 적합한데 20cm를 키우려면 설탕을 먹으면 이게 조금 줄어드네요. 왜 줄어드느냐? 설탕은 탄수화물이다. 햇볕을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햇볕을 잘 받으면 키가 작게 하죠, 식물이. 원리가. 이런 대사작용의 원칙과 원리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끝이 안 나는 게 딸기라는 거죠. 그 겨울의 작물들이 환기를 온실의 크기나 환기가 어느 방향에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실이 크면 음달에서 그 바람통을 놔놓고 붙이면 되겠죠. 양달로 쫙 뿌리면 되겠죠. 그럼 양달에 뿌리면 그게
이 불을 엮는 것도 중간중간에 불어야 되지. 잘못하면 또 안 맞아요. 온도가 섞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여기 적당한 작은 것들은 이게 열어도 여기 들어가면서 습기가 들어가겠죠. 너무 크면 이게 또 전달 저까지 안 되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대응온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 들어오는 쪽에서 풍로가 붙여주면 돼요. 그 닥터를 해가지고 바람을 교류를 아리 위로 교류를 시켜주면 괜찮다. 그러면 우리가 겨울에 육묘장에 있는 하우스 그 불 안 떼도 티번 안 오죠. 춥게 있으니까. 그 하우스 우리가 돈 벌려고 덮는 순간에 티번 오는 거예요. 이거 벗겼을 때 가을에 심어놓고 정시에 드러났을 때 티번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결국엔 하우스 내 실내 습의 편차다. 습도. 그 네덜란드에서는 티번이 안 온다. 이게 고설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습분에 대해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주고, 이 습분에 있잖아요. 우리 이 고설을 해보면요, 일화방에는 있잖아요, 습분이 안 나와요. 이화방에서만 나오고 삼화방에서도 안 나와요. 환기를 계속 시키니까. 삼화방에서도 이 습분이라는 게 없어요. 이화방에서 꼭 그때 이화방 맺을 때 이화방에서 꼭 나와, 이 고설은. 그래서 이 고설 하우스는 이 습분 잡는 게 일이에요. 이거 못 잡으면 이화방 한 개도 못 따요. 다 고라져 버려요. 근데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오픈하고 나면 아니 글쎄 이제 내일부터는 아닙니다. 그걸 배워야 한다고. 고설하면 그렇고, 이제 토경에 대해서 좀 한번 토경은 비료를 작게 줘 굶어가지고 잘못 적응을 짓고 있어요. 비료 작게 굶어서. 토경이 봄에 가면 딸기가 물러지죠. 물러지. 그 가리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가을 내가 가리 주고 있잖아요. 양에 그 어떻게 가리 양을 딱 맞춰놨거든. 근데 이것도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요소를 2포 더 해야 되거든요. 1톤에. 그럼 더 단단해지죠. 그러면 봄에 딸기가 물러지면 우리 뭐 하나요? 그때 뭐 칼슘. 칼슘 플러스 가리죠. 그럼 더 물러져요. 요소가 단단해지는 거고 가리는 물러지는 거고. 요수는 그럼 연면실에 저기 몇 그램 정도 돼야? 물 한 마리에 40에서 80. 80g? 40에서 80g 예. 된다. 한 말이에요? 예. 그래 요즘은 이제 이게 아니 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연면실에 연면실, 딸기가 연면실. 묻어야 단단해지지. 아니 뿔이라도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질소 함량의 비중이 달라진 거죠. 그 우리가 비료 관주로 주는 비료가 20짜리를 쓰면 그 비료 앞 글자를 잘 봐야 돼요. 질소, 인산, 가리 요 서열이 있거든요. 요놈이 요 높고 요래 작아야 되는데 이놈이 가스가 빠지면 요 내려오거든요. 요게 30% 빠져요. 질소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딸기 심을 때도 퇴비였고, 그럼 퇴비면 인산, 가리. 그럼 하나 돼요. 비료도. 그 비료 주는데 그 요소 주진 않았잖아요. 요소는 아니래도 예, 비료, 저 복합비료. 그 내년에부터 요소 이으면 제일 좋아요. 예. 그 의미가 복합비료 그 이으면 봄에 딸기 물러지는 비료 줘야 하는 거거든요. 인산, 가리가 가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닥에 청태가 10% 끼잖아요. 그럼 인산은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는 비료 자꾸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면 되느냐. 가을에 심을 때 퇴비였고 비료였다. 복합비료였다. 그러면 요소 3.5kg, 가리 1kg, 고토 500g, 100평에 5kg씩 뿌리면 된다. 한 번에. 한 번에? 예. 일주일에 한 번씩. 5kg를 줘요, 요소를? 예. 하. 요소 아니지. 요소는 3.5kg. 아, 3.5kg. 예. 가리 1kg. 고토 500.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토양의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 납니다. 토양이 완전 점질토는, 비료가 너무 과다되면 장이 올 수 있어요. 비료가. 그것 때문에 못 예. 줘요. 그러면 3kg 주면 되죠. 5kg 주지 말고. 100평당 3kg 기준해서. 그 3kg 기준해서 그 이제 썩는 방법, 그 방법 5kg 배합법 해서 사용하면 되죠. 예. 그래서, 그러고 이 기계를 측정해야 된다. 얘가 돈을 벌어줘요. 그 누가 우리 밭에 비료 있는 없는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양의 기계는 그래도 돌릴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낫지만은, 티번하고 비료하고는 무관한 놈이에요. 비료를 올리면 뿌리가 죽으니까 이파리 죽어버려요. 비료를 많이 주는데 왜 뿌리가 죽어? 잎이 죽지. 잎이 먼저 죽어요. 뿌리는 왜 죽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파리가 죽고 아, 있게 이제 그것도 봐. 뿌리가 이거 나간다는 뿌리가 얘기야. 모른다는 거 정보 뿌리 아니야. 되게 주면 죽어요. 예? 되게 주면 죽어요. 아예 한 뿌리가 왜 죽냐고. 예, 시들시들 죽어요. 시들시들. 예, 맞습니다. 예. 그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뿌리가 그냥 녹아버려요. 우리 그 배추 지라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농도가 올라가면 뿌리 죽어버려요. 뿌리 자체가 죽어요. 큰 나무도 우리 요소 한 바퀴면 뺑돌 나쁘잖아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토경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지금 땅에 토양이 뭐가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건지 그 알아야지 잘 모르니까 얼마나 들어있는 그래서 비료가 왜 우리가 모르고 있냐면 측정기 없어요. 모르죠. 뭐 조사할 기계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기 재배도 우리가 그 토경에 딸기 심어놓고 그 흙을 떠다가 분석 한번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력 1월달에 2월달 돼서 다시 한번 분석해야 돼요. 그래야 3월달에 이따 딸 때 안 물러지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술센터 잘 분석해 주니까 그걸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인산이 많은데 인산을 또 주고 있어요. 가리가 많은데 또 가리를 줘요. 그럼 뭐가 부족해져요? 질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딸기가 물러져요. 그 많은 거는 안 줘야 정상인데 많은 걸 왜 계속 주냐는 거죠. 그게 잘못이죠. 그래서 김천의 사이마스켓도 가보면 뭔가를 말통으로 막 뿌리고 그러거든요. 많이 줘가 나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요소는 안 주고 탭이 많이 줘서 인산가리 가다, 거기다가 뭐 NK 줘서 여름에 더워서 사이마스켓이 노래 탱탱하니까 마트에 가요. 그 요소를 갖다 계속 주면 살아나요. 그럼 딸기가 사이마스켓 맛있고 당도 올라가는데, 그 가리 많은 비료 계속 주는 거죠. NK를 주는 것 같으면 가을용 비료 NK는 18이잖아요. 18-18. 이거는 처석경에 주는 비료예요. 가수원에.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8-를 주는 건 순간에 가리는 18이고 질소는 12.6으로 바뀌거든요. 그때는 처석경에 8월 23일 쳐서 그때 주는 비료가 NK 가수원에. 그런데 우리 딸기는 봄 되면 거꾸로 줘야 되겠죠. 요소가 많게, 가리는 적게. 근데 토양에 가리가 많으면, 토양 분석에 가리 많으면 가리 자체를 빼버려야 돼. 요소만 주면 되니까, 좋아지니까. 근데 뭔가를 안 주면 안타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파리 요것들 자세히 보면 요 심줄이 요 새끼 보면 요 노란 거 있죠. 요 가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많아요. 그 딸기 색깔 봐도 알고, 딸기 색깔이 아래 위에 청이 나잖아요. 노란하면. 예. 노란하면. 심줄이 노래지면 딸기다. 청이 여기 아래 위를 위에는 빨갛고 밑에 새파리잖아요. 요거는 가리가 많다. 예. 가리가 많으면 인산도 동시에 많다. 인산이 많은 거는 바닥에 시퍼렇게 청태가 보이죠. 그럼 청태가 보이면 안 줘야죠. 그게 아주 과학적으로 농사 지어야 된다. 지금 여기 딸기를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보면 요 티퍼 나오는 게 며칠 한기로 바르고 나서 여기 살이 쪄, 엄청 살이 쪄요. 똥잎이 한번 만져보세요. 도톰하죠. 이제 금방 바뀌었어요. 환기만 바꿔버리니까 실내 습이 옮겨지니까 그 큰 이파리가 기공이 상처가 안 나니까 금방 바뀌어요. 잎이 살이 쪄가지고. 그 토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를 워낙 작게 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기가 잘못돼서 키가 작아지는 거고. 그 티프는 아우선에 습이 나서 티프를 하는 거. 그 음달 환기를 해야 된다. 음달. 그리고 환기를 시킬 때 안에 거는 2중은 적게 열고 1중은 많이 열고, 그래도 더우면 반대편에 1중도 또 열어주고, 그리고 1중은 데워주면 작게 열어줘야만이 안에 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딸기의 티번이 알아버려야 그 다음 문제는 쉬운데, 중간에 티번을 내면 딱 맞고 있는데 그럼 이 말에도 왜 티번을 뿌리 죽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뭐 여기 티번 때문에 일어나는데 티번은 결과물이에요. 그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죠. 입 뒤에 숨구멍이 상처가 나버렸으니까. 상처 난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모르지요. 그걸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예? 피도 안 나는데 어떻게 뭐. 그래서 아침에 딸기 하우스 용에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의외가 네. 또 사진 찍어 휴대폰 사진 함께 안 보입니다. 얘는 딸기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수박 거달기식으로 위에만 보지 마라. 아침에 들어가면 요거 싹 희석기가 안을 봐요. 딱 희석기가 요 안에 요놈이 커올러냐 안 커올러냐. 요놈이 새카마에 위에가 대가리가 약간 깜실하다. 팁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환기가 잘못되고 있다. 근데 지금 요거는 풀리는 단계인데 요거 끝이 약간 까맣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살 풀리고 있거든요. 살이 찌고. 살이 많이 쪘어요. 네, 많이 떨었지. 그 살이 찌고 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씨 더 줘도 돼요 그럼? 이게 나자빠지 있잖아요. 더 줘요? 그 당연히 이식 없어 나자빠지 딸기가 네. 이식 올리면 이랬어요 이게.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풀렸기 때문에 나 겁나서 못 줘봐서 그래요. 안에 그 이제 지금 안 오거든요. 안에 안 와요. 예. 안 오면 한 3일에 한 0.5씩 올리면 돼요. 3일에? 예. 그거 바로 올리도 1.0씩 바로 올리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몰라. 예. 올려준다고 해서 티폰하고 무관이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산 온도만 더 올려보면 요놈이 살이 찌갖고 근데 지금도 보면 이거 엄청 검잖아요. 검은데 비료를 더 주면 더 검을까봐 지금 그래 걱정. 이거 검잖아. 엄청 검잖아. 더 키우면 되잖아요. 온도 올리고 오후에 온도 올리면 밤에 푹 커버려. 적산 온도 올리면 저녁에 닫아놓으면 푹 커버려. 그 적산 온도하고 두 개 비례하거든요. 지금 요거는 잎이 두껍게 나오잖아요. 밑에 있는 것이 이제 통실통실하게 나와 이거. 이게 그런데 앞에 그 가에 테두리 새카맣죠. 그 요거 있다고 해서 팁은 오진 않아요. 이제는 못와. 이제 왜 못 오냐? 요게 이제 큰 이파리가 이제 그 기공의 상처가 치유가 소리. 치료가 돼서 이제 지가 비로 묻거든요. 근데 조금 나온 거 그게 아직까지 비료를 조금 묻는데 이것까지 잎이 타지 않는다. 지금은 예. 이제 유화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습번은 걱정 안 해요. 이제 암만만 줘도. 유화방에서 습번 오지 삼화방은 안 오더라고요.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 유화방에서 다 오지 삼화방에서는 안 와. 나왔다고 끝이 아니고 나와가지고 여기 꽃몽울이 있잖아요. 꽃몽울이 여기 비료 뱉어보면 또 다 수정이 안 되거든요. 꽃몽울이가. 그렇죠. 꽃몽울이가 이슬을 비료물 뱉어보면 안 되거든요. 티프는 기공 탈수는 한나절만 오거든요. 양다리 열을 보면 금방 와요. 근데요, 이거 이거 요수를 통에다 타서 넣을 때요, 그냥 그냥 한 번 타서 오래 줘도 괜찮은 거예요? 양에 같이 똑같이 들어가면 시통에다 넣어서 조금씩 들어가게 하나 그러게요. 끓여. 그거 오래 줘도 약을 오래 타놓고서 아니 상관없지. 오래 줘도 질수니까 상관없지. 아니, 한번. 말 듣기는 요수는 우리네 저기 할 때는 금방 타서 금방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시통에 약해를 거기다 넣어놨으려. 거기다. 물 안에 있을 때는 안 거기다 날아가요. 조금씩 들어가게 그대로 해놔. 있습니다. 비료 타나면 물 안에서 날아가는 거 없습니다. 물에 타나면 그냥 나가면 좀 날아가는데 물에 이어난 건 안 날아가요. 날라가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요. 아 그게 물 안에서는 가스 안 저기 나와요. 뭐야. 꽃대 예. 빼 참 저기 뭐야. 이거 뭐야. 화방 안 나왔을 때 예. 만약시 일화방은 나왔는데 이화방이 금방 밀고 나오야 하는데 예. 안 나오잖아. 예. 숨 쉬잖아. 그래도 걱정이잖아. 그게 아. 안 나오는 게. 아, 이화방이. 그 육로에서 이하방까지 꽂는 분할을 해보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심어놓고 원래 이화방은 여기 와서 예. 나온다고 그랬죠. 예, 이하방을 한번 이걸 삶아봤거든요. 하우스를 삶았지. 뭐냐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아니 만들었지. 물 닫아서 이불로 옛날에는 투경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이불을 닫아가 삶는 거죠. 장애를 주는 거죠. 그 이제 어미모를 캐다 심어가지고 어미모를 한 굴땡 8,600개씩 심어가지고 하우스에다가 8월 15일, 25일에 두 동을 심어서 그놈을 심어가지고 재작년에 하우스를 폭주를 씌워갖고 삶는 거야. 온도를 고온을 주갖고 한 50도까지 올라가 잎이 약간 해끗해끗 타야 되거든요. 요런이나 요런 약간 타야 돼요. 그러면 전다 쌍대가 튀어나와요. 대박이 돼요. 삶아야 돼요. 우리 요 딸기 심어갖고 멍청이들 있잖아요. 멍청이 치고 꽃대 2개 안 나오는 거 있죠. 예, 멍청이 다 꽃대 2개 나오잖아요. 딸기 하우스를 초보자들이 하우스 지어놓고 오전에 지갈 때는 비 오거든. 닫아놓고 가쁜 거야. 심어놓고 갔다 온 게 쌍기 있거든. 전다 쌍대가 다 튀어나와버려. 쌍대가. 그래서 예, 쌍대 만드는 법은
고온 장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아야 돼. 근데 이제 고온 장애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주면 온도하고 비례를 맞출 수 있냐? 염화가리를 세게 치고 온도를 올리면 돼요. 이게 그 비가 올 때 심어놓고는 온도가 다 안 올라가요. 어떨 때는 한 43도까지는 안 되더라고. 43도까지는 더 올라가야 이제 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염화가리를 물 500에 10kg 온도를 올리면 얘가 안 타면 그 다음 날은 다시 물 500에 한 5kg 다시 한 번 더 치고 온도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분들은 온도를 너무 많이 올리지만 한 일주일 정도로 관리하면 얘가 꽃을 베겨버려요. 장애를 줘야 돼. 염화가리를 잎에다 쳐놔놓고 살려놓고 사름 해놔놓고 그럼 얘들 생식 기능을 집어넣는 거죠. 강하게. 그러면 여기 눈 속에 눈이 한 13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 13개 안에 걸 바꾸는 거죠. 13개 속에 그 안에 걸. 그럼 우리가 심을 때 열 몇 장 속에 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이하방을 땡길 수 있다는 거 결론이거든요. 이하방을. 그래서 식물은 얘들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이파리가 요래 딱 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봄 되면 쭉 올라가 딱 피죠. 그때는 얘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항시 열어놓으니까 지 키대로 딱 커요. 그런데 열었다가 닫아야 할 때 이게 문제지. 기공에 상처가 난다. 그래서 딸기를 겨울 농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 키가 같다. 키가 같아야 됩니다. 키가 안 같다 소리는 뭔가 잘못했다. 온도를. 또 한 가지 질문 예. 드리려고 하는데 설탕하고 있잖아요. 그 예. 뭐 염년시비를 뭐 염화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5g하고 그렇게 그것만 만약에 뭐 황금 골든가 그거하고만 해야 돼요. 약할 적 약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해도 돼요. 황금알농법에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은 약하고 혼용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pH가 낮아져요. 이게 우리가 pH가 아주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물이 pH가 7점대 넘어요. 그걸 쭉 내리주거든. 중성으로 바꿔줘요. 중성 이하로.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우리가 지금 요즘 약들이 알칼리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약을 산성약이기 때문에 타면 약이 중화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을 낮춰줘야 돼요. 물이 pH가 높으니까 낮춰줘야 돼요. 농약이 산성이라는 거죠. 이 낮은 걸 너무 높은 데 올려보면 중화가 되어버리거든요. 농약이. 그래서 우리 황금알농법에서 pH가 이래 5점대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면 효과가 좋다. 예, 그렇게 됩니다. 약하고 같이 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약하고 섞어서 괜찮습니다. 설탕하고 이렇게 같이 해도요? 괜찮습니다. 설탕도 거의 중성에 해야 되는데 해를 안 줍니다. 장애를 안 줘요. 그러면 물 그 20리터에 이제 골드 칼라 60cc, 설탕 60g 요래만 쓰면 그냥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걸 쓰면은? 대사량이 빨라지고 딸기가 단단하고 맛있어요. 상당히 맛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강해져요. 뿌리가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지 호르몬을 가서 뿌리를 만들면 잎이 살이 못 견뎌요. 황금알농법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를 만들어요. 잎을 살을 찌워서 뿌리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리고 뿌리가 많아야 일을 잘한다. 뿌리가 많아야 비를 잘 먹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이 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 잎이 두꺼우려고 하면 비료를 잘 먹게 해줘야 된다. 잘 먹는 만큼 비료를 줘야 된다. 그럼 척정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이거든요. 그 척정을 해도 안 되는 게 가리가 많은 경우가 척정이 안 됩니다. 인산이 많은 게 척정은 되나 비료 양을 잎을 보고 식별해 줘야 돼요. 척정기를 믿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분은 100% 잘 맞춰. 그 비료는 맞췄는데 이게 요소다, 인산이다, 가리다 이걸 몰라. 질소다, 인산, 가리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잎의 색깔을 보고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럼 지금 오늘 여기 가서 이거 가르치잖아요. 내일 되면 진주 가서 호박 가르쳐 줘야 돼요. 호박은 뭘 주느냐? 비료 많이 먹는다고 호박에다가 20짜리 비료 줘가지고 이파리 노릇탱탱 만들어놨어요. 전혀 딴 비료 주는 거죠. 너무 많이 자주 많이 먹으니까. 거기다가 짠뜩 줘가지고 농사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는 고치 주러 가면 뭐 요소만 저렇게 해야 돼요.
요소만 주면 고쳐지는데 그분들이 요소만 주겠어요? 또 인参가리 갖다 주겠죠. 그 집에 앉아 있으면 또 뭐 깻잎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살려주면 되겠냐. 사진 찍어와요. 그 또 가보면 역시 가리 많은 비료 줘갖고 장 일으키면. 그럼 요소주가 풀어줘야 돼. 또 한 가지요. 예. 흰가루병에 설탕을 주면은 흰가루가 다 잡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잘 죽어요. 오이나 딸기, 아저씨, 오이도 그렇고 흰가루, 예. 토마토도 흰가루. 예. 그것 때문에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죠. 설탕을 마찬가지. 주면은 그게 설탕을 주면은 흰가루병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흰가루는 영양실조거든요. 영양실조가 이게 기공에 힘이 없으니까 그 곰팡이 붙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식을 올리면 흰가루 잘 안 생겨요. 이식이 높고 잎이 되게 두꺼운 것들은 흰가루 자체 붙지를 못해요. 너무 단단해가 세포절이. 그러면 설탕은 잎을 살을 찌워주기도 하고 면역력을 길러줘요. 그 오이에 흰가루가 붙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 김에 있는 회원이 하도 흰가루가 안 좋으니까 우리 집 오기 전에 이 오이를 약에다가 오이 덩쿨을 담갔어. 밖에서 떠가서 담가놨다 건져놔도 3일 이상이 또 흰가루 하거든. 대표님 제발 죽겠다. 흰가루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 질통에 120g보다 흰가루가 잘 죽어요. 근데 300g이면 흰가루 그만 죽어요. 오이밭에 그 흰가루 온 거 있잖아요. 질통 한 마리에 설탕 300g 넣고 치고 도라스가 딱 치고 하면 뒤에 말라오면 착착착 주고 와요. 그럼 다시는 안 붙지. 예. 1900. 그것보다 더 해도 괜찮아요. 흰가루 때문에 못 찍거든요. 오이나 이 정도는. 흰가루가 왔다는 소리는 잎 두께가 얇다는 소리고 잎이 세포 기능이 약한 소리예요. 설탕금이 또 엄청 싸. 예. 그런데 그 흑설탕 치는 거예요? 백설탕 쳐요? 백설탕이 제일 싸죠. 그러니까 흑설탕 비싸서 물어본 거예요. 백설탕 치는 거. 황금알 농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싼 거, 효과 좋은 거. 그 제일 좋은 게 요소. 요소 제일 효과 좋아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저도 골드그린 골드칼리 영양이 팔지만은 관주를 하지 마라. 배드에서는 관주를 하면 망한다 이거. 농약은 줘갖고 죽여야 될 게 있으면 하지만은 미생물이나 여기다가 비료 다른 거 영양제 한지 마라. 예. 그리고 토양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한국말로 미생물 주지 마라 그래요. 아니 미생물을 줘갖고 그놈이 기분 좋아갖고 질소로 묻혀 아프면 농사 망치거든요. 그 제주도에 가보면 한라봉에다가 한 3년을 갖다가 미생물 주고 나게 노릇챙챙 맛이 가 앉아. 쌀마스켓 때도 보면 미생물 주면 포도 개판돼 버려요. 이파리 포도 알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떤 작물에 어떻게 적용해서 데이터 나타나는 걸 갖다가 농가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녹여주는 게 제일 싸다. 바닥에 뭐 쌀마스켓 포도나 안 그러면 뭐 가수원에 비료 뿌려주는 거나 녹아주는 게. 근데 말통에 저도 말통 이거 팔잖아요. 말통이 비싸요. 말통에 든 거 있잖아요. 그거 가스레인지 넣고 끓여보세요. 조금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돈 준 거거든요. 물론 기술력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그 영양제라 하는 거는 호르몬제 아니면 뭐가 있겠습니까? 비료 녹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제에 너무 치중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 조화로워야 된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소주가 나쁘고 음주에 걸리잖아요. 근데 밥반주 한 잔은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어떤 제품도 다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쓰자.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 영양제로 팔아먹고 뭘 하고 있지만은 황금알농구 한 그 사과는 쪼개나면 뽀예요. 갈변이 안 와요. 그 딸기도 안 물러져요. 그런데 특별히 하락하는 거 없거든요. 설탕력을 살펴라. 그 봄 되면 딸기가 물러지면 요소 더 이어줘라. 그러면 딸기 많이 따고 싶으면 물 뿌려주고 연면십이 뭐 3일 한 번씩 해라. 안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줘라. 내 패리할 때 해라. 그래서 뒷번 안 오는 방법. 환기를 잘 조절해라. 음달 환기를 해라. 그 다음에 딸기 잎이 장기 나오면 비료를 더 줘라. 이파리가 많으면 비료를 더 줘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극수만하고
소나무에다는 봄에 걸음 뭘 줘야 돼요? 토양 분석하고 줘야지 공짜로. 비료 준다면 공짜로 주는데 왜 비료를 줘? 복숭아 저기. 예. 비료 주지 말고 어디 그 강의해놓은 게 경기도 이천에 가서 여주에서 강의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 보면 되는데 토양 분석하기 전에 가수원에 비료 주면 안 돼요. 땅이 어떤 게 이게 많이 있는데 이걸 왜 줘? 인산이 많으면 안 줘야 되고 가리도 많으면 안 줘야 되고 그 인산하고 가리 많은 건 퇴비가 많아요. 그 유기물까지 있으면 그거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요소만 주면 복숭아 타고 좋아요. 그럼 왜 복숭아가 여름에 물로 빠지느냐? 가리가 많아서 더워서 물로 빠진 거예요. 가리가 많으면 더워서 안 커요. 과일이. 그래서 작년에 사이마스켓, 복숭 5월달부터 요소 신딱이 주니까 크고 잘. 또 제가 얼른 여기 바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 드릴게요. 요소를 네. 100평에 3kg를 주라고 그랬는데 100평에 3kg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씨로 줬을 때 이씨 양이 그러니까 얼마가 올라가느냐? 얼마냐? 그게 이제 이씨 비록 1kg는 0.08이다. 0.08밖에 안 돼요? 1kg가? 예, 100평에 1kg는 0.08이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찾아왔냐면 전라도 저 영암에 고구마 밭에서 찾아왔어요. 이거 어디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 데이터를 낸다는 건 하늘 별따기만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운 좋게 이 고구마 밭을 싹 파디기 갖고 흙을 딱 묻어피고 새 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재보니까 0.8이 있고 1.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0평에 한 포 연계 있고 한 포 반 연계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비료를 이제 생비료로 이었을 때 로타리 쳤을 때는 보니까 20kg 100평에 200g 비료죠. 200g이 0.8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0.8. 근데 이것도 이제 땅 깊이에 따라 좀 다르고 땅이 이제 찰땅이냐 모래땅이 또 다르고 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차이가 많은데 그래도 기준값 잡아야 되니까 100평에 1kg는 0.08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그래야 그 기준이 있어야만이 몇 번 주면 장애가 안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장애. 그러면 딸기 같은 거를 2번에서 3번까지 줄 때는 장애가 안 일어나요. 5kg 줘도. 그거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올라간다고 계속 주면 장애 일어난다는 거죠. 요소는 중성이 돼서 암모니아트에서 질산태로 바뀔 때 측정이 돼요. 요소 자체는 측정이 안 되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기초 이론을 제가 개발해낸 거죠. 비료의 1kg의 하우스 내에 우리가 관절했을 때 비료량, 노지의 비료량, 이걸 다 이제 기준에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요소를 한번 줄 때마다 3kg를 주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 2주면 2주에 한 번을 그렇게 주라 소리요. 그렇게 많은 양을 그래야 이놈이 봐도 먹는다 소리예요. 한 달 그렇게 주면 이놈이 과다가 되지. 그러니까 따라 못 먹습니다. 2주에 한 번은 3kg를 주고 1주에 한 번은 1kg씩 이렇게 주라 소리예요. 이제 그 이해도를 뭐라 3kg 주라. 그렇게 3kg 주라 그러면 한 달 3kg 주면 이게 안 되고 한 번 2주에 한 번 3kg를 주고 이제 다음에 줄 적에 또 만약 1.5kg나 한번 주다가니 한 2주 있다 또 한 번 3kg를 이렇게 주라 소리요. 한 달 막 3kg를 이렇게 주라 소리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5kg 주도 다 먹어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키가 똑같고, 키가, 안에 쫑이 올라오면 키가 똑같고, 대사정 잘할 때는 일주일에 5kg에서 계속 먹어내요. 문제는, 일주일에 5kg 먹어내요. 그런데, 요 놈이 겨울에 환기를 잘못 시기가 기공이 탈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줘도 많아요. 이제 이해되죠? 안 줘도 많아져 버려요. 예. 근데, 얘가, 그럴 소리요. 그냥 막 무작정 주라 소리. 잘 먹어낼 때 소리는 키가 같아야 잘 먹어내는 거예요. 키가 일정이 같아야 잘 먹어내요. 그러면 우리가 토경 심어놓고 가을에 이파리 쭉 크고 이슬 맺고 이파리가 클 때 다 못 비타. 지금 다 못 없다는 거예요. 전체 토경을 돌고 보니까 1.5가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2.7이 돼야 되는 1.5는 데가 없어요. 0.6, 뭐 0.7 이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배도도 지금 0.6 몇 개 안 나오잖아요. 1.5를 줬는데 0.5 밖에 되냐. 그럼 우리나라의 딸기 수준은 아직까지 많이 낮다,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
티번이란 놈 때문에 모든 강사들이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이야기한 거죠. 지가 경험한 대로. 그 자기 경험한 것들이 데이터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바로 앉혀야 된다. 딸기 키가 같이 크고 딸기가 쑥쑥 잘 클 때는 잘 먹는다. 딸기 잎을 딱 휘적게 봐서 안에 적게 봐서 안에 키가 못 크고 밑에서 벌어지면 이거는 장이 일어났다. 온도 습도를 올리가 키워야 된다. 이제 이해되죠? 그럼 잘 먹는다. 밑에서 딸기 이파리가 땅바닥에 딱 벌어지면 이거는 비료 잘 못 먹어요. 이제 이해되죠? 어떻게 잘 먹어요? 그러면 키우려면 키우려고 하면 음달한 게. 음달한 게 음달한 게 하면 습도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이 잘 일어난다. 그 저기 질소가 질 상태로 바뀌는 온도가 저기 온도점이 물을 줄 때 낮으면은 그게 이게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온도를 올린 다음에 그냥 뜨거울 때 줘야. 배지에 우리 여기는 양액에는 질 상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양액 하우스에는 우리가 온도 조절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요놈 양액을 줄 때 온도를 바짝 올리가 먹여야 된다. 저희는 저기예요. 토경. 토경은 기본이 한 2점대 정도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시가. 근데 1.5 나와요. 1.5에 더 올려야지. 0.5kg 주면 0.4가 올라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줘가 올리면 되겠네. 일주일에 5kg씩. 그러니까 낮에 뜨거울 때 저 물을 줘야 된다는 얘기. 뭐 그건 관계 없습니다. 뭐 있는 거 먹는데 이미 있는 거 1.5로 먹고 있으니까 그거 줄 때 더 빤다고 해서 많이 차이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여기 또 바쁘니까 영양제도 이제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은 좋고 그랬는지 그런 것도 이제 설명 좀 해주시고 끝내 저기 해야 돼요. 영양제 연면 시비를 어떻게 하면 좋고 골드 그린 두 번에 골드 칼라 한 번 쓰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그러면 잎에 연면 시비를 하면 얘가 잎이 두꺼워지고 대사정을 잘하기 때문에 뿌리가 강해져요. 뿌리가 비를 잘 먹게 돼 있어요. 비를 쑥쑥 잘 먹어요. 그리고 딸기가 향이 나고 맛있어져요. 근데 환기를 잘못시키면 이것도 주도 헛방이에요. 똑같이 티분 올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환기에 일단 기존을 잡고 그럼 우리끼리 좋다고 저는 선전하겠죠. 근데 많이 딸려면 낮에 좋을 때 맹물 시비를 하면 잎에 있는 영수가 많이 내려간다. 많이 내려가면 또 많이 먹는다. 이 원리거든요. 많이 내려가면 뿌리가 많이 해요.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온도를 많이 올려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숨을 많이 쓰기 때문에 비를 많이 빨거든요. 그래서 연면 시비는 겨울에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해주면 된다. 근데 물 한 말에 60cc 설탕 60g 뿌려주면 한 이틀 정도면 딸기 맛이 바뀌어요. 하우스 들어오면 향이 완전히 달라요. 바뀌어요. 향긋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딸기를 먹어본 사람들 손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 거 먹다가 다른 거 좀 안 먹어버려. 아예 맛이 다르니까. 그래서 설탕보다 사카린은 없어요. 말된 소리. 아니 저기 상추에다 그 사카린을 하는 걸 봤어요.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수박이 익어갈 때 있잖아요. 수박이 익어갈 때 이제 맛이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수박을 맛을 내거나 그리고 이제 스테비아도 있잖아요. 스테비아 같은 경우는 뭐 도마도를 익혀가지고 담궈가지고 이렇게 맛을 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맛은 바로 직접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적용시키면 원 맛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좀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딸기가 전혀 안 달고 뭐 잘못됐다, 티분이 와서 뭐 힘이 없다, 그때는 물 한 말에 사카린을 20g 정도, 당원 20g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저기는 상추는 너무 안 주니까요. 예, 아니 딸기도 써도 돼요. 딸기를 예, 딸기도 한 20g 정도 쓰면 딸기가 부패가 좀 잘 안 되는 장점이 있어요. 약간 진짜 입이 달더라고. 예, 단단해지고 부패가 잘 안 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첫째적으로 둘째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해야 된다. 근본은. 그러면 연면 시비는
우리 거는 이제 골드 그린에는 칼슘이 없어요. 칼레는 칼슘 다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린 두 분의 칼라면 쓰면 다른 걸 쓰지 마라 그래요. 다른 걸 쓰면 우리 걸 쓰지 마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 농도가 높아요. 비중도 높고. 또 그 대신 우리는 소포장을 판매 안 해요. 15리터 한 말통씩 팔아요. 그래야 농민들이 싸게 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써놓으면 하우스 몇 동 해갖고 1년 냈어요. 그거 얼마예요? 한 통에 12만 원이요. 택배로 하면 12만 5천 원이고 저희 현장에서 저희 판매하면 12만 원. 그래서 황금 알롱고 했을 때는 우리 농가들이 기술을 계속 꾸준히 받게 돼요. 그 생리적인 부분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고 나면 난주 봄 되면 이게 딸기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바빠서 따로 못 따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가 요금 같아져 버리면 딸기 엄청나게 나와요. 키를 갖게 만들어라. 그거는 환기의 그 섭 조절이다. 그 섭 조절은 음달 환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 연면 잎이 크기가 작은 거는 이실을 더 올려라. 이실을 더 올리면 두꺼워지면 큰 잎이 된다. 그럼 연면십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 그럼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알 생각해 이거 예. 음달 저기 환기하고 여기 필요하신 유기하고 분은 여기 몇 개 갖고 오셨나 본데 사갖고 가시고요. 그 여기 이식기계가